1983년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강인호 수사 일지 9편. 제한장 폭발의 아치. 버마 양곤. 1983년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 꽝. 거대한 폭음이 아웅산 국립묘소를 뒤흔들었다. 건물의 기둥이 부러지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비규환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순식간에 평화로운 추모식 현장이 지옥으로 변했다. 서울에서 2400km 떨어진 이곳에서 벌어진 참극의 소식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버마 국빈 방문 중 발생한 테러 사건. 부총리, 외무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리들이 즉사했지만 다행히 대통령은 목숨을 건졌다. 10월 10일 김포공항. 형사님, 준비됐어요? 한지아가 가방을 들고 강인호에게 물었다.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다. 솔직히 준비가 될 수가 없어. 이런 국제적인 사건은 처음이거든. 강인호도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국정원과 외교부, 그리고 경찰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조사단의 일원으로 급히 파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죠. 맞아. 우리 동료들이 죽었어. 진실을 밝혀야 해.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지금까지 받은 정보를 다시 정리했다. 사건 개요. 시간 1983년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버마 양곤 아웅산 국립묘소. 피해 한국 정부 고위 관리 17명 사망, 4명 부상. 전두환 대통령 생존 도착 지연으로 폭발 현장에 없었음. 추정 원인 북한 공작원의 테러. 양곤 도착 10월 11일. 양곤의 공항은 삼엄한 경비 속에 있었다. 버마 군부의 무장 경비병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한국 조사단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매우 어색했다. 저는 버마 내무부 조사과장 민툰 대령입니다. 영어로 인사하는 버마 관리에게 강인호가 대답했다. 한국 경찰청 강인호 경감입니다. 이분은 한지아 경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민툰 대령의 표정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배어 있었다. 아웅산 묘소 현장 조사. 오후 2시, 드디어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말문이 막혔다. 묘소의 재단 부분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대리석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 피 묻은 옷가지들이 잔해 사이에서 바람에 날렸다. 폭발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폭탄은 정확히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한지아가 현지 조사관에게 물었다. 재단 및 계단 부분입니다. 매우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원격 조종이었나요? 네. 치안 장치와 원격 조종 장치가 함께 있었습니다. 강인호가 폭발 지점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 위치라면. 대통령께서 정시에 도착하셨다면 확실히 즉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늦으셨죠. 그게 문제예요. 왜 하필 그날 늦으셨을까요? 대통령 동선의 미스터리. 그날 저녁 숙소에서 두 사람은 받은 자료들을 분석했다. 형사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지아가 일정표를 보며 말했다. 뭔가요? 원래 계획으로는 대통령께서 오전 10시 정각에 묘소에 도착하실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0시 35분에 도착하셨어요. 35분이나 늦었죠. 왜죠? 공식적으로는 교통 상황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지아가 의문을 표했다. 양곤에서 대통령 차량이 교통체증에 걸릴 리가 없잖아요. 맞아. 모든 도로를 통제했을 텐데. 강인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지연시켰을 가능성도 있고. 생존자들의 증언. 다음 날 아침,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을 만났다. 김 차장 외무부의 증언. 폭발 10분 전쯤에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현지인 같았는데 묘소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자주 보면서. 박 과장 청와대의 증언. 그날 아침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었어요. 어떻게요? 원래는 바로 묘소로 가기로 했는데 호텔에서 30분간 추가 회의를 했어요. 누구 지시였나요?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용의자들. 조사가 시작되면서 여러 용의자들이 떠올랐다. 1점. 북한 공작원 조직. 직접적인 테러 실행범. 이미 3명이 체포된 상황. 하지만 누가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불분명. 2점. 버마 현지 군부. 경호 업무 담당. 내부 정보 접근 가능. 하지만 동기가 불분명. 3점. 한국 측 내부 인사. 대통령 동선 정보 보유. 일정 변경 권한 보유. 가장 의심스러운 그룹. 4점. 외교관 정보기관 관계자. 다양한 정보 채널 보유. 국제적 관계 복잡. 은밀한 활동 가능. 심층 조사의 시작. 지아. 우리는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것 같아. 강인호가 말했다. 어떤 각도요? 단순한 북한의 테러가 아니라 더 복잡한 음모가 있을 수 있어. 무슨 뜻이에요? 대통령이 죽지 않은 것도 일정이 변경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야. 한지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살린 건가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하지만 왜요? 그럼 왜 테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밝혀내야 할 진실이야. 제두장, 의심의 목록. 버마 내무부. 10월 12일 오전. 버마 당국이 제공한 수사 자료는 방대했지만 동시에 의도적으로 편집된 느낌이 들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이미 체포된 북한 공작원들과 면담할 수 있었다. 저는 김연우라고 합니다. 체포된 공작원 중 한 명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40대 중반,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다. 당신들이 이 테러를 계획했습니까? 강인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혁명적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누가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그런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김연우는 대답을 거부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국 측 수행원들과의 면담. 오후에는 생존한 한국 측 수행원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 이정부 외교관 외무부 동남아 과장. 저는 그날 아침 호텔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묘소에 가지 않으신 이유는? 갑자기 다른 업무가 생겨서요. 어떤 업무였습니까? 버마 측과의 추가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의 설명은 애매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였는지, 누구와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모호했다. 박상훈 경호원 청와대 경호실. 저는 대통령님 바로 뒷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호텔에서 출발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원래 계획과 달리 중간에 잠깐 멈춰서 회의를 했거든요. 누구 지시였습니까? 김 실장님이 갑자기 지시하셨어요. 김 실장의 증언. 김봉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에서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대통령의 일정을 직접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실장님, 그날 아침 일정 변경은 누구 지시였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버마 측과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김 실장의 대답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었나요?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문의 전화 통화. 한지아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 형사님, 이상한 통화 기록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12월 8일 밤, 김 실장님이 정체불명의 번호로 30분간 통화했어요. 어느 나라 번호인가요? 추적해보니 태국 방콕에서 걸려온 전화예요. 태국.
네. 하지만 정확한 발신자는 확인이 안 돼요. 이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었다. 테러 하루 전날 밤에 김 실장이 외국에서 온 수상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버마 군부 관계자들. 버마 측 조사에서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민툰 대령 내무부 조사과장.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경호했습니다. 하지만 테러범들이 묘소에 폭탄을 설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따웅 중령경호 담당. 경비는 완벽했습니다. 완벽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부에 협조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의심하십니까? 그것은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버마 군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뚜렷했다. 재계 인사들의 반응. 놀랍게도 이번 테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주요 재계 인사들도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현대그룹 정 회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이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정 회장은 며칠 전부터 버마 진출 계획을 갑자기 연기했다는 정보가 있었다. 삼성 이 회장. 국가적 비극입니다. 역시 이 회장도 10월 초 예정되어 있던 버마 방문을 취소했다. 알리바이 검증. 각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검증하기 시작했다. 김봉현 실장. 테러 당시 대통령과 함께 호텔에서 회의 중. 증인 여러 참석자들이 확인. 이정부 과장. 테러 당시 호텔에서 버마 측과 협의. 증인 버마 외교관들이 확인. 민툰 대령. 테러 당시 본부에서 상황 관제. 증인 부하 직원들이 확인. 따웅 중령. 테러 당시 묘소 외곽 경비지. 증인 경비병들이 확인.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첫 번째 단서. 한지아가 폭발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뭔가요? 한글로 쓰여진 메모 같아요. 계획 변경 -35분 지연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폭발 지점에서 50m 떨어진 곳이에요. 이 메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 미리 일정 지연을 계획했다는 증거였다. 북한 공작원의 추가 신문. 김연우를 다시 불러서 집중 신문했다. 이 메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메모를 보여주자 김연우의 표정이 변했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정확히 10시 35분을 기다렸잖아요? 누군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뜻이에요. 김연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내부에 협조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으로 볼 때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부 공모자의 존재. 저녁에 숙소로 돌아온 강인호와 한지아는 지금까지의 정보를 정리했다. 분명히 내부 공모자가 있어요. 한지아가 확신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의 일정을 지연시켰고 북한 공작원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줬죠. 하지만 왜 대통령을 살렸을까요? 강인호가 의문을 표했다. 만약 정말로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면 일정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 아마도. 강인호가 추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살리고 다른 특정 인물들을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희생자 분석. 사망한 17명의 명단을 다시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주요 사망자.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한병춘 동력자원부 장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지아가 물었다. 모두 경제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모두 특정 재벌들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혹시 강인호의 눈이 번뜩였다.
이 테러의 진짜 목적이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제3장 숨은 경로. 아웅산 묘소 주변 조사. 10월 13일. 아침 일찍부터 강인호와 한지아는 묘소 주변을 더 정밀하게 조사했다. 폭탄이 어떻게 설치될 수 있었는지 그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했다. 묘소 관리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민툰 대령에게 물었다. 민툰이라는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요? 네. 사건 후 실종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실종된 관리인의 집 수색. 민툰의 집은 양곤 외곽의 허름한 동네에 있었다. 대나무와 나무로 지은 전형적인 버마 서민 주택이었다. 가족들은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부터 친척 집에 피해 있다고 합니다. 한지아가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방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뭔가요? 라디오 부품 같은데 북한제로 보여요. 작은 송신기와 수신기 부품들이 숨겨져 있었다.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한지아가 다른 물건을 가리켰다. 한국 돈이 있어요. 꽤 많은 액수네요. 실제로 바닥 밑에서 한국 돈 500만 원 상당이 발견되었다. 북한 공작원이 한국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데. 묘소 구조의 비밀. 오후에는 묘소의 내부 구조를 정밀 조사했다. 폭탄이 설치된 재단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 부분에 접근하려면 특별한 권한이 필요했을 텐데요. 버마 측 조사관에게 물었다. 네,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접근할 수 있었나요? 관리인과 경비병,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만 가능합니다. 한지아가 폭탄이 설치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해 보았다. 이 위치는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것 같아요. 왜요? 대통령이 서게 될 정확한 지점을 겨냥하고 있어요. 건축 도면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도면, 유출 경로 추적. 묘소 건축 도면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조사했다. 가능한 경로. 버마 정부 관계자. 건축 회사 직원. 한국 대사관 관계자. 경호 담당자들. 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확인해 봅시다.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합니다. 도면 한 부가 없어져 있어요. 언제부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달 전쯤부터인 것 같습니다. 누가 접근할 수 있었나요? 대사관 직원들과 한국에서 온 방문자들이요. 수상한 방문자. 대사관 방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의심스러운 인물이 발견되었다. 9월 15일에 김철호라는 사람이 방문했네요. 어떤 목적으로요? 경제협력 관련 자료 수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김철호라는 인물을 한국에서 추적해본 결과 가짜 신분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현지 경비병의 증언. 한편 사건 당일 묘소를 경비했던 버마 경비병들과 면담했다. 마웅 일병의 증언. 사건 30분 전쯤에 이상한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국 사람 같았는데 묘소 주변을 계속 서성거렸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한국어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언이었다. 무슨 내용의 통화였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준비됐다. 시간 확인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인 공모자의 존재. 마웅 일병의 증언은 한국인 공모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십니까? 키가 크고 안경을 썼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나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40대 정도로 보였어요. 한지아가 수행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 그 사람이 있습니까? 마웅 일병이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한 장을 가리켰다. 이 사람과 비슷해 보여요.
그가 가리킨 사진은 이정부 외무부 과장이었다. 이정부 과장 재신문. 즉시 이정부 과장을 불러서 재신문했다. 과장님, 10월 9일 오전 10시경에 어디 계셨습니까? 호텔에서 회의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목격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마웅 일병의 증언을 들려주자 이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일 거예요. 오해요? 저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을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통화 기록 분석. 이 과장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10월 8일 오후 8시 서울 시내 번호로 15분간 통화. 오후 9시 정체불명 번호로 30분간 통화. 10월 9일 오전 9시 30분 현지 번호로 5분간 통화. 오전 10시 25분 같은 번호로 2분간 통화. 과장님, 이 통화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업무상 필요한 통화였습니다. 10시 25분은 폭발 5분 전이에요. 그때 누구와 통화했습니까? 이 과장이 당황했다.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결정적 단서 발견. 한지아가 이 과장의 호텔방을 수색하던 중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발견한 것은 작은 수첩이었다. 그 안에는 암호 같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A-930, B-1025, C-1035.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간표 같네요. G-1035는 폭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럼 A와 B는 아마도 준비 단계들일 거예요. 수첩의 뒷장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김철호 도면 전달 완료. 우민툰 접촉 성공. 계획 B 실행 대상 생존 확인. 계획 B의 의미. 계획 B라는 게 뭘까요? 한지아가 의문을 표했다. 대상 생존 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상이 대통령을 의미한다면 강인호가 추리했다. 이 테러의 진짜 목적은 대통령을 죽이는 게 아니었어. 그럼 뭐였나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 정치적 배경 분석. 그날 밤 숙소에서 두 사람은 이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분석했다. 1983년 상황을 생각해보면 강인호가 말을 시작했다. 전두환 정부는 여전히 정통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맞아요. 5.18 광주 사건 이후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했죠. 만약 이번 테러에서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생존한다면 국민들이 더욱 단결하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경제 정책에 반대했던 인사들이 제거되었어. 일석이조네요. 배후 세력의 정체. 그럼 누가 이런 복잡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단순히 이정부 과장 혼자서는 불가능해. 더 큰 조직이 있을 거예요. 한지아가 수첩의 내용을 다시 살펴봤다. 여기 프로젝트 포닉스라고 쓰여 있어요. 피닉스 프로젝트.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뜻일까요? 아마도 정권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것 같아. 한국 내부 세력과의 연결. 다음 날 한국으로 급히 전화를 걸어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이정부 과장과 연결된 한국 내 인사들을 모두 조사해주세요. 며칠 후 결과가 왔다.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뭔가요? 이 과장이 최근 몇 달간 청와대에 고위 관계자들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누구와요? 김봉현 비서실장, 그리고 몇몇 재계 인사들과도 접촉했어요. 제 내장, 살아남은 자의 증언, 비밀 증인의 등장, 10월 15일.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제보자가 나타났다. 저는 테러 당일 현장에 있었습니다. 범아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툰툰윈입니다. 묘소 경비병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결정적 증언. 툰툰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폭발 30분 전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경비 초소에 왔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라고 했어요. 한국어로요? 아니요. 영어로 했지만 발음이 한국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더니 돈을 주면서 30분만 자리를 비우라고 했어요. 얼마를 줬습니까? 미화 500달러였어요. 제게는 큰 돈이었죠. 현장 이탈의 진실. 그래서 자리를 비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때 그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봤습니까? 멀리서 봤는데 재단 쪽으로 가더라고요. 혼자였습니까? 아니요. 현지인 한 명과 함께 있었어요. 현지인은 누구였습니까? 우민툰이었어요. 묘소 관리인이요. 이 증언으로 한국인 공모자와 현지 관리인이 함께 폭탄을 설치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폭탄 설치 과정의 재구성. 툰툰윈의 증언을 바탕으로 폭탄 설치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오전 9시 30분. 한국인 공모자가 경비 초소에 접근. 경비병에게 뇌물을 주고 자리 이탈시킴. 오전 9시 35분. 우민툰과 함께 재단 부분에 폭탄 설치. 원격 조종 장치와 시안 장치 연결. 오전 10시. 설치 완료 후 현장 이탈. 한국인은 호텔 쪽으로, 우민투는 행방불명. 오전 10시 35분. 원격 조종으로 폭탄 기폭. 한국인 공모자의 정체 확인. 그 한국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네, 선명하게 기억해요. 이번에도 수행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에요. 툰툰윈이 가리킨 사람은 역시 이정부 과장이었다. 확실합니까? 100% 확실해요. 그 사람 얼굴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이정부 과장의 추궁. 즉시 이정부 과장을 체포하여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갔다. 과장님, 이제 모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툰툰윈의 증언도 들으셨죠? 이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사람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수첩의 내용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어요. 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과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동기 추궁. 왜 그랬습니까? 강인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과장이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대통령님의 권위를 세우고 국민을 단결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단 말입니까? 그들은 국가 발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배후 세력에 대한 폭로.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저 혼자 한 일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지아가 압박했다. 피닉스 프로젝트가 뭡니까? 이 질문에 이 과장이 크게 동요했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정말 그런 조직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과장은 입을 다물었다. 김봉현 실장과의 연결. 김봉현 실장과 이 계획을 논의했죠? 아니요. 그럼 왜 테러 하루 전에 김 실장이 태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까요? 그건 다른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장의 부인은 설득력이 없었다. 재계 인사들의 개입. 현대 정 회장, 삼성 이 회장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죠?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분들이 버마 방문을 갑자기 취소했을까요? 우연의 일치겠죠.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북한 공작원들과는 어떻게 접촉했습니까? 그건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중간 연결책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중국계 브로커였어요. 이름이 뭡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가명만 알았거든요. 중국계 브로커의 정체. 그 브로커와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홍콩에서 우연히. 우연이요? 아니, 누군가 소개해줬어요. 누가요? 그것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이 과장은 여전히 배후 세력을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다른 증인들의 증언, 툰툰윈 외에도 다른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곤 시내 호텔 직원, 9월 중순에 한국인들이 여러 번 비밀 회동을 했어요. 몇 명이었습니까? 4에 5명 정도였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중국 식당 주인. 12월 초에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와서 조용히 얘기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해서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을 계획하는 것 같았어요. 국제적 배경. 사건의 배경에는 복잡한 국제 정치가 얽혀 있었다. 1983년 동아시아 상황. 미소 냉전 격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본격화.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 증가. 동남아시아에서의 세력 경쟁. 이 테러는 단순한 북한 소행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이에요. 한지아가 분석했다. 그래. 그래서 더 복잡하고 위험한 거야. 사라진 증거들. 조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증거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되거나 은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민투네 집에서 발견한 라디오 부품들이 사라졌어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아마도 버마 당국에서 회수했을 거예요. 왜죠? 이 사건이 더 복잡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정치적 압력. 한국과 버마 양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축소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 이상 파지 말고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왜요?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국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강인호와 한지아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그래.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5장 거짓과 진실의 줄다리기. 새로운 용의자의 등장. 10월 17일. 조사가 깊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상훈 경호원에 대해 다시 조사해봐야겠어요. 한지아가 제안했다. 왜요? 그의 증언에 모순이 있어요. 실제로 박상훈 경호원의 증언을 다시 분석해보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박상훈의 모순된 증언. 경호원님, 당신은 대통령님 바로 뒷차에 타고 있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호원들은 당신이 다른 차에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박상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기억착오일 거예요. 기억착오요?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인호는 확신했다. 박상훈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경호 계획의 변경. 당일 경호 계획이 변경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어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김 실장님께서 직접.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별로. 특별한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박상훈의 대답은 너무 평온했다. 경호원이라면 계획 변경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했을 것이었다. 과거 이력 조사. 박상훈의 과거 이력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1980년에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기록이 있네요. 무슨 이유였나요? 진원 조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였죠? 가족 중 한 명이 북한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 가족 관계 추적. 박상훈의 가족 관계를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사촌이 1970년대에 북한으로 넘어갔네요. 이유는 사상 문제로 수배를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럼 박상훈에게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재신문. 박상훈을 다시 불러서 집중 신문했다.
당신 사촌 박명호에 대해 알고 있죠? 박상훈이 크게 동요했다. 그건 오래된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청와대 경호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이번 테러를 막지 못했습니까? 저도 피해자예요. 통신기록 분석. 박상훈의 통신기록을 분석한 결과 의심스러운 패턴이 발견되었다. 9월 한 달간 중국 심양으로 추정되는 번호와 5차례의 통화. 각각 5회 1공분 정도의 짧은 통화. 모두 새벽 시간대에 집중. 이것들이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잘못 걸려온 전화일 거예요. 5번이나 잘못 걸려온다고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이 정부와 박상훈의 관계.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정부 과장과 박상훈 경호원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과거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었네요. 언제요? 1975년 DMZ 경비부대에서요. 그럼 오래된 동료라는 뜻이에요? 그래. 그리고 둘 다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 동시 신문. 이 정부와 박상훈을 동시에 불러서 대질신문을 실시했다.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죠. 둘 다 부인했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잖아요. 그건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네요. 정말요? 강인호가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1975년 부대 단체 사진이었다. 여기서 두 분이 나란히 서 있는데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공모 관계 입증.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한지아가 정리했다. 이 정부 과장이 계획을 세우고 박상훈 경호원이 내부 정보를 제공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박상훈이 대통령의 정확한 동선을 북한 공작원들에게 알려줬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이 지연되었잖아요.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계획의 전모. 두 사람의 자백을 통해 계획의 전모가 드러났다. 1단계 정보 수집. 박상훈이 경호 계획과 동선 정보 수집. 이 정부가 묘소 구조도와 현지 협력자 확보. 2단계 북한과 접촉. 중국계 브로커를 통해 북한 공작원과 연결. 테러 계획 공유 및 역할 분담. 3단계 현장 준비. 우민툰을 통해 폭탄 설치 경로 확보. 경비 허점 조성 및 시간 조정. 4단계 실행. 대통령 일정 지연으로 생존 보장. 다른 고위 관리들 제거. 북한 소행으로 위장. 진정한 배후 세력. 그럼 누가 이런 계획을 지시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저희가 직접 기획한 일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들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이 정부가 입을 열었다. 피닉스 그룹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어떤 조직입니까? 정권의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비밀 조직이에요. 피닉스 그룹의 정체. 피닉스 그룹의 구성원들은 누구입니까? 청와대, 정부 부처, 재계, 군부의 핵심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이번 테러도 그 목적으로? 네. 대통령을 영웅으로 만들고 경제 정책 반대파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어요. 한국 내 공모자들. 한국에서는 누가 이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김봉현 실장님, 그리고 이 정부가 망설였다. 그리고 누구요? 몇몇 재벌 총수들도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그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재벌들의 역할. 결국 추가 조사를 통해 재벌들의 역할이 일부 밝혀졌다. 현대와 삼성에서 이번 작전에 자금을 일부 지원했어요. 얼마나요? 총 50억 원 정도였어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경제 정책에 반대했던 장관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어요. 국제적 배경.
중국과 미국은 이 계획을 알고 있었나요? 중국은 일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죠. 어떻게요?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구실이 되었으니까요. 버마 정부의 역할. 버마 정부도 이 계획에 관여했습니까? 네. 민툰 대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이었나요? 경비를 일부러 허술하게 하고 증거를 은폐하는 역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버마도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복잡한 입장이었거든요. 제6장 가려진 그림자. 위험한 진실. 10월 19일. 이 정부와 박상훈의 자백으로 사건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졌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형사님,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건 아닌가요? 한지아가 우려를 표했다. 왜요? 피닉스 그룹 같은 조직을 건드리면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 해. 하지만 강인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첫 번째 경고. 그날 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두 사람에게 경고 전화가 걸려왔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마라. 변조된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우리는 공식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상관없다. 그만둬라. 전화가 끊어졌다. 감시의 시작.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어요. 언제부터요? 오늘 아침부터요. 확실해요? 네. 방향을 바꿔도 계속 따라와요. 증거 인멸 시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증거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이 정부 과장의 수첩이 없어졌어요. 어떻게요? 이것은 명백히 조작된 상황이었다. 이 정부의 돌연한 번복. 더욱 당황스러운 일은 이 정부 과장이 갑자기 자백을 번복했다는 것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자백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고문을 받아서 한 말이에요. 고문이요. 우리가 언제 고문했습니까? 심리적 압박을 받았어요. 이 과장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다. 박상훈의 변시. 박상훈 경호원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무죄입니다. 어제 모든 것을 자백했잖아요. 그건 잘못 이해한 것이었어요. 피닉스 그룹에 대해서도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런 조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입장을 바꾼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배후의 압력. 누군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한지아가 분석했다. 가족들을 위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보상을 약속했을 수도 있어요. 강인호가 추가했다. 새로운 증인의 등장. 그때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다. 저는 김철호입니다. 대사관에서 가짜 신분으로 도면을 빼간 바로 그 인물이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김철호의 충격적 증언. 김철호의 증언은 지금까지의 추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저는 국정원 소속입니다. 국정원이요? 네. 이번 작전은 국가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북한의 테러를 이용해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작전의 진실. 그럼 북한 공작원들도 우리가 조종한 건가요? 아니요. 그들은 진짜로 테러를 계획했어요. 그럼 뭘 조종한 거죠? 테러의 타이밍과 대상을 조정했어요. 김철호가 자세히 설명했다. 북한 공작원들은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대통령은 살리면서 다른 목표를 달성하려 했죠. 이중 작전. 결국 이중 작전이었다는 말이군요. 강인호가 정리했다. 북한은 북한대로 테러를 계획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것을 이용한 거군요. 맞습니다. 북한의 테러를 100% 막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대통령만큼은 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경제 정책 반대파들을 제거했고요. 그런 셈이죠. 희생자들의 진실. 그럼 죽은 장관들은 원래부터 제거 대상이었다는 말입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김철호가 망설였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죠. 그분들이 새로운 경제 정책에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비인간적이군요. 한지아가 분노했다. 국가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국정원의 역할. 국정원에서는 누가 이 작전을 지휘했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직도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이런 작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글쎄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미국의 개입. 미국은 이 계획을 알고 있었나요? 일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작전 직후 미국 대사관에서 잘 처리했다는 메시지가 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중국의 입장. 중국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중국은 복잡했어요. 왜요? 북한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한국과도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어요. 버마 정부의 딜레마. 버마 정부는 처음부터 이 계획을 알고 있었나요?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협조했을까요? 버마도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골치 아파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북한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죠. 진실 은폐의 시작. 그럼 지금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네. 진실이 모두 드러나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은폐하는 거군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버마 모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생명의 위협. 우리도 위험한 건가요? 한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김철호의 대답이 차가웠다.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적당한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선택. 강인호와 한지아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죽은 사람들에게 죄송하죠.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의문의 교통사고. 바로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김철호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언제요? 2시간 전에요. 사고였나요?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사고라고 하는데 민툰 대령의 표정이 어두웠다. 가방 속의 비밀. 김철호의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 속에는 중요한 문서가 들어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한지아가 암호로 된 메모를 발견했다. CROSS OCT-9 SAFE. 뭘 의미하는 걸까요? 크로스 작전. 10월 9일. 안전. 안전이 뭘 의미하죠? 아마도 대통령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암호의 해석. 더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건 작전 코드명이에요. 크로스 작전. 네. 십자가처럼 두 개의 작전이 교차하는. 북한의 테러 작전과 우리의 방어 작전이 교차한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대통령의 SAFE, 즉 안전이었어요. 작전의 성공. 결과적으로 작전은 성공한 거네요. 네. 대통령은 살았고,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경제 정책 반대파들은 제거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그것은 불가피한 희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더 큰 그림. 이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강인호가 의문을 표했다. 아마도요. 1980년대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국을 더욱 확실한 동맹으로 만드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조정하고. 맞아요. 조사의 한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한지아가 현실을 인정했다. 더 파면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진실의 상당 부분을 밝혀냈어요. 강인호가 위로했다. 적어도 후세의 기록은 남길 수 있죠. 제7장 마지막 퍼즐. 최종 신문 10월 22일. 사건 수사의 마지막 날, 강인호와 한지아는 모든 용의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여러분을 모두 모신 이유는 이 사건의 진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에는 이정부 과장, 박상훈 경호원, 민툰 대령, 웅따웅 중령, 그리고 김봉현 실장이 앉아 있었다. 사건 재구성. 먼저 이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지아가 화이트보드에 시간표를 그렸다. 9월 중순. 이정부 과장이 가짜 신분으로 양곤 대사관 침투. 아웅산 묘소 건축 도면 탈취. 9월 말. 박상훈 경호원이 북한 공작원들과 중국에서 접촉. 대통령 동선 정보 유출. 10월 초. 현지 관리인 우민툰 매수. 폭탄 설치 경로 확보. 10월 8일. 김봉현 실장이 태국에서 최종 지시 접수. 작전 최종 점검. 10월 9일. 오전 9시 30분 경비병 매수 및 폭탄 설치. 오전 10시 대통령 일정 의도적 지연. 오전 10시 35분 폭탄 기폭. 동기 분석. 이제 각자의 동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인호가 발표했다. 이정부 과장. 정권 안정화에 대한 충성심. 개인적 출세 욕망. 피닉스 그룹의 일원으로서 사명감. 박상훈 경호원. 가족의 북한 연루로 인한 약점. 북한과의 연결고리 악용. 금전적 대가. 김봉현 실장. 최고 권력층의 지시 수행. 정권의 정통성 확보. 경제 정책 반대파 제거. 각자의 반응. 용의자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 정부, 모든 게 추측일 뿐이에요. 박상훈, 저는 무죄입니다. 김봉현, 근거 없는 억측이군요. 민툰, 버마 정부는 피해자입니다. 우웅따웅,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결정적 증거 제시. 그럼 결정적 증거를 보여드리죠. 한지아가 복원한 통화 기록을 공개했다. 10월 8일 밤 9시, 김봉현 실장과 이정부 과장 간의 통화입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 김봉현, 계획대로 진행하라. 대통령님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이정부, 알겠습니다. 다른 목표들은 어떻게 하죠? 김봉현, 그들은 국가 발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다. 충격과 침묵. 녹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김봉현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그 녹음은 조작된 것입니다. 조작이라고요? 네, 분명히 조작입니다. 하지만 목소리 분석 결과 원본임이 확실했다. 자백의 순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이정부 과장이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다. 맞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라를 위해서였어요. 이정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경제 발전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닉스 그룹의 실체. 피닉스 그룹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정권 핵심부, 재벌, 군부, 정보기관이 연합한 비밀 조직입니다.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0에 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목적이 뭡니까? 전두환 정권을 영구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국제적 배경. 외국 세력의 개입은 없었습니까?
미국은 간접적으로 지원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북한 공작원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했고 사후 처리에도 협조했어요. 중국은요? 중국은 복잡한 입장이었어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묵인하는 수준이었죠. 박상훈의 고백. 박상훈 경호원도 결국 자백했다. 저는 협박을 받았어요. 누구에게서요? 가족들을 위협받았어요. 사촌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빌미로. 그래서 정보를 유출한 건가요? 어쩔 수 없었어요. 김봉현의 최후 진술. 김봉현 실장은 끝까지 저항했다.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김봉현은 입을 다물었다. 버마 측의 해명. 민툰 대령과 우웅따웅 중령도 어느 정도 사실을 인정했다. 저희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았을 뿐입니다. 어떤 요청이었습니까? 북한 공작원들의 테러 시도가 있을 것이니 적절히 대응해달라는. 적절한 대응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님의 안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 죽은 장관들은 처음부터 제거 대상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아무도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었지만 이 정부가 망설이며 말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17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는데도 그것은 불가피한 희생이었습니다. 진실의 완성. 모든 증언과 증거를 종합한 결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번 테러의 진실. 이중작전 북한의 진짜 테러 계획과 한국의 이용 계획이 결합. 선별적 희생 대통령은 보호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은 제거. 국제적 묵인 미국과 중국의 간접적 지원 또는 묵인. 정권 강화 테러를 통한 국민 단결과 정권 정통성 확보. 경제적 이익 재벌들에게 유리한 정책 반대자들 제거. 마지막 반전. 그런데 마지막 순간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다. 김봉현 실장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실장님, 의사를 불러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봉현 실장은 심장마비로 즉사했다. 의문의 죽음. 부검 결과 독극물이 검출되었다. 누가 독을 먹였을까요? 아마도 더 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일 거예요. 김봉현의 죽음으로 피닉스 그룹의 핵심 비밀은 영원히 묻혀버렸다. 진실의 한계. 결국 우리는 진실의 일부만 밝혀낸 거네요. 한지아가 아쉬워했다. 그래도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강인호가 위로했다. 적어도 이 사건이 단순한 북한 테러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졌죠. 공식 발표 준비.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았다. 공식 발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아마도 북한 공작원들의 단독 범행으로 발표될 거예요. 내부 공모자들은 이 정부와 박상훈 정도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은폐될 것 같아요. 국제적 압력. 실제로 한국, 미국, 중국 정부로부터 강한 압력이 들어왔다. 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라. 북한만 비난받도록 하라. 결국 진실의 대부분은 국가기밀로 분류되었다. 제8장 침묵의 묘소. 마지막 현장 방문 10월 25일.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 강인호와 한지아는 마지막으로 아웅산 묘소를 방문했다. 복구 공사가 한창이었지만 폭발의 상흔은 여전히 생생했다. 모든 게 끝났네요. 한지아가 허탈하게 말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막지 못하면. 공식 발표. 그날 오후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수사 결과 북한 공작원 3명이 테러를 계획하고 실행함.
한국 측 일부 인사가 부주의로 정보를 누출함. 버마 정부는 경비에 최선을 다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 국제 테러로 규정하고 북한의 강력 항해. 진실의 99%가 은폐된 발표였다. 언론 보도. 언론들도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했다. 북한의 비열한 테러. 전 세계 규탄. 전두환 대통령. 기적적 생존으로 국민 안도. 테러와의 전쟁 선포. 국민 단결 촉구. 아무도 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희생자들의 장례. 10월 26일 희생자들의 합동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추도사를 읽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TV로 장례식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저 눈물이 진짜일까요? 모르겠어요. 아마도 본인도 모를 거예요. 용의자들의 운명. 조사에 연루된 사람들의 운명도 각기 달랐다. 이정부 과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선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밀 장소에서 편안한 생활. 박상훈 경호원. 징역 15년 선고. 가족들은 해외로 이주. 민툰 대령. 웅따웅 중령. 버마 정부에서 좌천. 하지만 은밀한 보상 지급. 김봉연 실장. 사망으로 모든 비밀과 함께 묻힘. 북한 공작원들의 처리. 실제 테러를 실행한 북한 공작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김연우 등 3명. 사형 선고 후 집행. 하지만 진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음. 자신들도 이용당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피닉스 그룹의 해체. 김봉연의 죽음 이후 피닉스 그룹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활동했다. 조직은 사라져도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언젠가 다시 뭉칠 수도 있고요. 재벌들의 승리.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들이었다. 경제 정책에 반대했던 장관들이 모두 제거되었고, 새로 임명된 장관들은 모두 재벌 친화적이었다. 현대그룹. 중동 건설 사업 독점권 확보. 정부 지원금 대폭 증액. 삼성그룹. 반도체 산업 집중 지원 정책 확정. 각종 규제 완화.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네요. 한지아가 씁쓸하게 말했다. 국제적 파장.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완전히 고립되었다. 유엔 안보리. 북한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경제 제재 강화. 소련과 중국. 북한에 대한 지원 축소. 한국과의 관계 개선 모색. 미국.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 동아시아 전략 재조정. 의도한 대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어요. 강인호와 한지아의 딜레마. 두 사람은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공개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해질 거예요. 그렇다고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잖아요. 비밀 기록 보관. 결국 두 사람은 절충안을 선택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비밀리에 보관하자. 언젠가 시대가 바뀌면 공개할 수 있도록. 그들은 모든 자료를 암호화해서 안전한 장소에 숨겼다. 귀국길. 10월 28일.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다. 공항에서 민툰 대령이 배웅을 나왔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령님도요. 이번 일은 모두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국 도착. 김포공항에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한의 소행이 확실한가요? 내부 공모자는 없었나요? 강인호가 준비된 멘트를 읽었다. 북한 공작원들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포상. 며칠 후 두 사람은 청와대로 호출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인호의 대답은 건조했다.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훈장 수여식 후 전두환 대통령은 강인호를 단독으로 불렀다. 이번 조사에서 다른 것은 발견되지 않았나? 공식 보고서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 대통령의 눈빛이 예리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계속 일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묵적 경고. 면담이 끝난 후 청와대 관계자가 조용히 경고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마시길. 당연하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메시지는 분명했다. 일상으로의 복귀. 두 사람은 각각 원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일상은 예전 같지 않았다. 밤에 잠이 안 와요. 한지아가 며칠 후 강인호에게 전화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 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거야. 언론의 관심. 몇 달 후, 일부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아웅산 테러, 미스터리한 부분들. 왜 대통령만 살았을까? 내부 공모 가능성은 없었나? 하지만 곧 이런 기사들은 사라졌다. 증언자들의 침묵. 버마에서 증언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입을 다물었다. 툰툰위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고 우민툰의 가족들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모든 진실이 묻혀가고 있었다. 역사의 기록. 공식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1983년 10월 9일 버마 양곤 아웅산 국립묘소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테러를 자행하여 한국 정부 고위 관리 17명이 사망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일정 지연으로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이 사건으로 북한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단순하고 명확한 기록이었다. 묻힌 진실들.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진실들이 있었다. 한국 정부 내부의 이중 작전, 피닉스 그룹의 존재, 재벌들의 개입, 미국과 중국의 묵인, 선별적 희생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혔다. 에필로그, 잠든 진실. 아웅산 묘소는 다시 복구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한 북한 테러 사건으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붉은 벽돌 사이사이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잠들어 있다. 권력과 야망이 얽힌 복잡한 음모,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계산들,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생명들의 진실이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역사는 늘 기다린다. 아무리 깊이 묻혀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강인호와 한지아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기록들이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용기와 양심이 헛되지 않기를. -9편완